예, 안녕하세요. 지승입니다. 네, 오늘은 저 요즘 포텐이 터지고 계신 이거 예, 어떻게 마이크를 벗어야 되나? 마스크를 벗어도 예,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두 밖에 없습니다. 예, 그 포텐이 터지고 계신 그 공희준 크리에이티브 메시지. 메시지 크리에이터. 예, 죄송합니다. 예, 국내 유일의. 예, 정치하신 분들이 이분 잘 아실 텐데 예전에 뭐 서프라이즈 초대 편집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게 좀 윤석열 그 전 총장님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걸 들고 가서 사인을 받았던 책인데 이준석 현상부터가 책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쓴 책이 아니고 우리 이제 공희준 선생님이 기획을 하시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책을 내자라고 올라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할까도 사실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공희준님의 기획력도 좋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이 열 분들이 다 그냥 바로 글을 써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음. 일종의 좀 얄미운 캐릭터죠, 사실은. 얄미운 캐릭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호감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거 한 대 그냥 저기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준석에 대한 책을 예, 만들자고 예, 이제 농반 진반으로 주장을 하다가 아예 뭐 사람이 일단 한번 뱉으면 뭐 농담이 어딨냐, 뱉는 순간 진담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어떤 거든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들어있을 때는 농담이지만은 일단 한번 뱉으면 진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럼 이준석 또는 이준석 현상에 대한 책을 쓰자고 딱 제 SNS 계정에 딱 저기 딱 10분만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 지식인 사회에서 그 국민의힘 보수야당하다는 거 하나의 금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우석훈 박사가 예, 선뜻 쓰겠다고 예, 했을 때 예, 우리가 좀 예, 놀랬긴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석훈 성결래 교수님께서 네. 일종의 요즘 최근 이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석훈이 과감하게 이제 첨벙 물속으로 뛰어드니까 그럼 뭐 안전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준석을 주제로 한 책을 쓰자고 이제 말을 꺼내고 정확히 3시간 만에 이제 필자가를 다 규합을 했습니다. 네, 규합했는데 사실은 제가 12분을 규합을 했는데 저를 빼고 근데 한 분은 좀 중간에 좀 드롭을 하셨어요. 좀 약간 왜냐면 이것도 있고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 민주당 그 저기 민주당 지자체장 밑에 어공을 하시는 선배분이라 약간 좀 부담을 가지셨나 봐요. 그렇죠. 예. 이런 글쓰냐 뭐. 그리고 사실은 저희 그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익명의 피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익명의 피자가 한 명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직자. 예, 그렇죠. 국민의힘 현역 당직자인데 그 국민의힘 미디어국장이세요. 강지영 국장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원래 사실 우리나라 정당에서 자기네 당 대표를 주제로 한 책에다가 당직자가 실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쓰기라고 일종의 이 책이 국민의힘 당직자를 위한 대나무숲처럼 됐는데 딱 정말 어떻게 보면 인쇄기 딱 돌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쇄기 정말 딱 저기 인쇄기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뭐 실명으로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데 뭐 당 내에서 어떠한 일이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제를 맡았는지 아니면 애를 한번 질러보자 했는지 아무튼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떠한 당내 사정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의 그렇죠. 이제 그로 이제 당내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지승호 선배님과 저는 사실 형님이라 그래요. 여기 지승호 형님과 저 두 사람과 또 이제 또 깊은 인연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라고 사실 저희한테 애정이 있는 관계인데 사실은 뭐 저희는 개인적으로 친하죠. 개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인데 그런데 그 변희재 대표, 변희재 씨의 그 주장에 하면은 강지현 국장님이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였다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변희재 씨가 강지현 국장 정도면 충분히 뭐 처음부터 자기 실명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말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뭐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분위기. 그렇죠, 뭐 당내에서. 예. 그런데 저의 하나의 모토가 이겁니다. 저의 모토가 이건데 사나이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저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그 제가 경험칙상 라떼 얘기 같지만은 음. 뭐 저기 뭐 세상 눈치 보면 산다고 뭐 특별히 뭐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눈치를 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굉장히 못 버는 거잖아. 근데 뭐 제가 뭐 눈치 보고 샀다고 돈 잘 벌다는 뭐 보장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가능성은 높아졌어. 예. 근데 제가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정말 남들 눈치 무지하게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강남에 집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뭐라고 말씀드리냐? 아니 어차피 뭐 남 눈치 보고 살아봤자 강남에 뭐 집수 못 사는 주제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사시지 하는 말씀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우리나라 제가 뭐 출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뭐 그리고 저는 책을 써서 제가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책을 써서 많이 팔면 좋겠지만 합니다만 제가 뭐 본질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한국 출판 시장에 주된 독자가 이른바 그 보통 20, 30대 여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뭐 마초는 아닌데 제가 좀 마초처럼 되는 게 저는 뭐 20, 30대 여성들의 눈치를 전혀 보고 살진 않아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50, 60대 남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한국 사회에서 보수건 진보건 무조건 뭐 다 뭐 씹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그 20, 30대 여자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여성 독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의견을 글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작가라는 사람들의 진짜 속내를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사석에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말을 통해서 속내가 들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가라면 지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으로 쓰는 얘기와 말로 쓰는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한마디로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앞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뒤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동시에 책에서 글로 하는 얘기 다르고 동시에 뭐 사석에서 말로 하는 얘기 다르고. 네. 예. 근데 이게 책이 그저 이준석 뭐지 저기 뭐냐 그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이 들고 가가지고 꽤 화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화제는 됐지만 이게 판매하고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우리나라 그 출판 시장의 주력인 20, 30대 여성 플러스 이른바 50대 진보적 남자들한테 호감 가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서점 같은데 MD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책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준석을 다뤘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는 건데. 근데 이준석 뭐 진보 매체 쪽이나 페미니스트 쪽에서는 뭐 굉장히 터부하는 그렇죠. 여혐이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성 혐오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한두 번 이제 좀 발이 삐끗한 게 있는데 저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들과 뭐 티어택하는 건 저는 그게 뭐 미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게 미스라면은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정책적인 비전을 내놓은 게 처음에 이거였어요. 어떤 게냐면 이제 여성부 폐지하겠다, 통일부 폐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한국 시나로 이제 37입니다. 37에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준석의 37도 있지만 이 사람이 37에 장가 못 간 노총각이에요. 그냥 저기 미혼남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이 무슨 전문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를테면은 같은 37이라도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종 흔히 말하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보다는 훨씬 더 나이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37살에 장가못간 건달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솔직히 말해서 37살에 장가도 못 갔고 특별한 라이센스도 없어. 그게 뭐 건달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정치인들 뭐 사실 선거에 뽑히지도 않았으니까 룸펜이지 뭐. 사실은 그래요. 그 우리나라 한국 이 방송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아마 이제 그 어떠한 인문학에 관심 가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으실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뺏지 못하면 다 정치 지망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가면은 나이 60, 70이 되셔도 정치 지망생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 30년째 뺏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정치 지망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뺏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결국 37살에 정치 지망생, 특별한 직업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전문직도 없는 한마디로 저기 라이센스도 없는 37살에 장가도 못 가는 그 저기 미혼남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70년 중에서 55년을 집권한 정당이에요. 이 당의 당대표가 된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세대 교체를 좀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정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보기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왜냐? 저도 뭐 이제 뭐 386 세대 거의 막내격입니다만은 저도 그 세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586 세대 한마디로 사회악이에요. 네, 사회악이.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내로남불 그건 한마디로 그냥 뭐 쓰레기예요. 네, 쓰레기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586 세대 하나의 뭐 거대한 뭐 쓰레기 세대인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좀 승무용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편하게 하는데 그 586 세대 한마디로 그냥 뭐 쓰레기예요. 다들 그냥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아니면 뭐 평범하게 사냐 아니면은 뭐 이른바 뭐 운동권 출신이냐 간에 불문하고 나이 50 넘은 사람 남자들 특히 이제 8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참 이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게 그 거대 야당의 지금 대표가 됐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의전서에 10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 백수가 어마어마한 출세를 한 건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 그만큼 이제 국민들 사이에 세대 교체에 대한 염원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아까 여성부나 통일부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조건 기승전 세대 교체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성부를 폐지하자고 말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 여성부의 문제 진단해야 돼요. 현재 여성부가 왜 저렇게 망가졌냐, 형편없었냐. 왜냐, 현재 여성부는 사실상 2대부다.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2대 나온 586 여자들의 하나의 그 인생 이모작을 위한 그런 구석이기 때문에 결국 여성부도 정답은 세대교체다. 한마디로 여성부 2대 나온 586 아줌마들을 뭐 학교나 학력에 관계없이 20, 30대 전문 여성으로 싹 바꾸자. 그리고 뭐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형적인 586 꼰대 구대잖아요. 머리도 허해가지고. 예. 보니까 뭐 이제는 뭐 아예 뭐 젊어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인영 장관 보면은 거의 뭐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머리 염색도 하면서 나름대로 젊어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젊게 보이려는 노력도 안 하더라고. 예, 배째라 이거더라고 거의 뭐. 예. 그러니까 전 그래요. 한마디로 배째라 하는 586들의 배를 째는 게 이준석의 역할인 겁니다. 전 그래요. 한마디로 이준석이 해야 될 일은 여성부 통일부에 있는 나이 50 먹은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리고 여성부 통일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부서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세대교체 모범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폐지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세대교체의 영혼을 담아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된 상황인데 자기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의미네요. 본인이 그 일단은 그러니까 37살 된 장가못간 총각이 출세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자랑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거의 이제 당대표 선출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의 기대에 왜 이렇게 미흡하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2달 동안에 한 일이 세대 교체를 위한 노력이 하나라면은 자기 자랑을 위한
일이 99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세대 교체를 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이렇게 출세했어, 나 이렇게 힘세, 나 이렇게 유명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연예인이나 구태죠, 구태. 그렇죠. 연예인이나 정치인들한테 독이잖아요. 남들이 독이죠. 칭찬하게 독이죠. 만들어야지. 독이죠. 그렇죠. 자기가 칭찬하면 예. 칭찬하고 싶다가도 아유 재수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저 이준석 대표는 지금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자 그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 네. 두 분이 민주화의 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무슨 질문만 하면 모든 대답이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약간 뭐 어떤 우스갯소리도 있었냐. 어떤 분이 이제 상도동에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대책이 뭘까 하니까 민주화. 맛있어 민주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남편이 너무 돈을 못 벌어 답이 뭡니까? 민주화. 아니 그 양반 뭐 그런 무대포 정신이 있으니까 생각이 날릴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하면은 무조건 세대 교체인 거. 이를테면은 여성부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세대 교체요. 통일부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세대 교체요. 그리고 뭐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보관이 뭡니까? 세대 교체요. 이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막상 당 대표에 선출된 다음에는 세대 교체란 얘기를 전혀 하질 않고 있어요. 입에서 하는 게 뭐 이러면 말장난, SNS 이런데 형 그래요. 이준석은 하루에 정확히 딱 30번만 세대 교체를 외치고 다니면 세대 정도 맞아야 될까요? 세대 정도. 예, 그렇죠. 뭐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뭐 젊은 사람이 크게 출세하면 일단 자기 자랑하는데 전 그래요. 자기 자랑은 보름이면 충분해요. 제가 보니까 한 당대표 되고 한 적이 보름 정도만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여전히 일종의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안 팔려. 사실은 이 책은 세대 교체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뭐 세대 교체 염원이 담긴 책인데 국민들이 세대 교체의 염원을 담아도 당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가 입에서 세대 교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대목 중에 하나가 그 뭐 진중권 선생이나 강용석 그 변호사나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동시에 같이 반발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왜냐면 세 사람 다 세대 교체 대상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정청래 의원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하는 것 빼놓고 그런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장 집에 가다 전형적인 구태 586이죠. 그리고 강용석 또 586이고 진중권 교수도 586인데 한마디로 세 명 다 세대 교체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 다 저는 그 정청래, 강용석, 진중권은 저는 책에서 정용진 트리오라고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 정용진 트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용진이 처음에는 그 저기 신세계 그걸로 달라요. 그 신세계 정용진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들이박아요. 예, 그렇죠. 예, 최근에 신세계 정용진 그 회장이 들이박은 사람이 이제 그렇죠. 롯데그룹 그 신동빈 회장이었는데 두 사람 나이 차가 14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이끄는 이른바 그 MB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될 경우에는 진중권, 강용석 그리고 정청래 다 집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밥그릇을 뺏긴 사람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진중권, 강용석,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향해서 이를테면 강용석 그동안에 너무 페미니즘 장사 오랫동안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미학계에서 원로 아니냐. 원로도 사실은 뭐 진중권 원로인데. 예. 그리고 이제 뭐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도 구태다. 맨날 뭐 음모론이나 퍼뜨리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야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뭐 구태, 기득권 꼰대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배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배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당 대선 주자들과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주자들도 뭐 세대 교체 대상인 건 맞습니다만은 뭐 대한민국 헌법이 나이 40 넘은 나이 뭐 저기 40 되기 전에는 아예 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여하튼 네. 여하튼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자나깨나 세대 교체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상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대 교체를 얘기하지 않는 이준석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여기 지금 뭐 지금 386이 뭐 문화 정치든 요소에서의 굉장히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싸움을 지금 정면 대결하기에는 좀 내가 세가 부족하다. 일단 아직 젊은 세대들이 좀 키워지지는 않았고, 특히 민주당 현상이라는 건 약간 좀 돌출 현상 비슷하게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책에서 공의님은 이거는 저기 태풍이 아니라 돌풍이 아니고 이제 계절풍이다. 계속 이제 오는 바람이다. 그 나이 50 넘은 사람이 나이 70 넘은 사람과 싸우면은 뭐 둘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전 그래요. 그 제가 여기서 약간 주제와 동떨어진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아마 이거 라떼라고 욕을 먹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기꺼이 욕을 먹어요. 왜냐 그 제가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구의역에서 이제 그 아주 불운하게 숨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20살에 이제 거기서 이제 스크린도어 사고로 그 세상을 떴는데, 떴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진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김군이 자기 또래 이제 젊은이가 정말 불운하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잖아요.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또래가 자기 또래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녀갔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 포스트잇이 3,000장이 붙었다는 거예요. 뭐 이쪽에 뭐 추모한다는 명복을 빈다는.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정말 20대들이 거의 다 왔을 텐데 20대 가장 심장이 뜨거운 나이에 20대들 수천 명이 와가지고 거기다 얌전히 포스트잇만 붙이고 간다는 게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착해요. 네. 사람들이. 저 같으면은 가서 어떻게 했냐? 저는 거기다 발표질했어요. 왜냐? 세상 참 더럽다고. 왜? 전 그래요. 이를테면은 전 그래요. 그게 지금의 586들이 물론 문제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불이한 거, 치사한 꼴을 보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발기질이나 주먹질을 해요. 옛날에 그랬지 뭐. 근데 지금 20대 애들은 얌전히 포스트잇을 붙이고 가. 기껏 한다는 게 무슨 뭐 온라인상에 무슨 뭐 챌린지라는 거야. 전 그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거기에 비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 정말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거는 인류사의 철칙입니다. 포스트잇 붙이고 가는 3,000명보다 와가지고 발기질하는 3명이 더 무서워요. 제가 이거 장담한 건데 거기다 지금 한국 사회 젊으신 여러분 얌전하게 포스트잇 백날 붙여보세요. 세상 절대 안 바뀌어요. 저는 그래요. 결국은 586 기성세대가 무서워하는 청년의 모습은 얌전하게 포스트잇 다는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기 뭐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뭐 해시태그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찾아서 멱살 잡는 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전 그래요. 제가 느낀 거는 이준석 세대 한마디로 2030 세대가 진짜 586들 쫓아내고 싶으시면은 포스트잇 붙이지 말고 해시태그 달지 말고 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으세요. 그럼 바뀝니다. 멱살 잡고. 뭐. 멱살 잡아요. 바뀌질해, 주먹질해. 제가 뭐 이렇게 막 말하면 뭐 폭력 교사라고 뭐 그런 말 드리겠지만은 툭 그렇게 말해가지고 폭력 잡고 한두 개 붙는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 안 망가집니다. 그렇죠. 뭐 국민들이 무서워야
그렇죠. 왜냐 정권도. 아니 프랑스 맨날 지랄하잖아. 뭐 조금만 깎으려고 그러면 가갖고 그냥 네. 걔 난리를 치고. 그 우리가 보통 프랑스라고 하면 아주 얌전한 나라고 하지만은 저기 남의 나라 내전에 가장 먼저 그 나라 전투기 보내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사실은 그 주먹질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에서 명망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요즘에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젊은 남자와 저는 젊은 여자가 싸우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해. 왜 답답하냐? 아니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이 세상에 살기 힘든 거는 젊은 남자가 살기 힘든 건 젊은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살기 힘든 건 젊은 남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저기 누구 때문에 살기 힘드냐? 늙은 것들 때문에 살기 힘든 거예요. 돈 많고 권력까지. 그런데 젊은 남자란 것들은 맨날 나이 먹은 남자한테는 꼼짝도 못해. 그러면서 괜히 자기 또래 젊은 여자한테 짜증을 내. 그리고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도 똑같아. 그 싸우고 있잖아. 나이 먹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얌전해. 그리고 뭐 또래 남자들만 싸워.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이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왜 저기 추해지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거 사람이 여기는 뭐 지승원 형이나 저나 이제 나이 먹었지만은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추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정말 비굴해져요. 어떻게 비굴해지냐? 강자에게 약해지고 약자에게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아. 어떻게 젊은 사람들도 강자에게 약했고 약자에게 강해. 그러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전 그래요. 결국은 진짜 용기 있는 20대 남자가 해야 될 일은 20대 여자와 싸우는 게 아니고 돈 있고 힘 있는 50대 남자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돈 있고 힘 있는 50대 남자가 20대 남자에게 멱살 잡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 제가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 좋은 말로 착하고 나쁜 말로 너무 무기력해.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발기질을 해, 주먹질을 해. 제발 포스트잇, 해시태그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거는 정말 찌질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짓입니다. 한마디로 좀 썩고 민망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한다는 짓이. 근데 지금 보면 이준석 현상 예. 자체가 민주당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은 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586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586이 사라진다는 거는 미국에서 아메리카가 사라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차라리 세대 민주당이 정체적이니까. 그렇죠. 차라리 세대 교체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세대 교체를 가장 악착같이 가로막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586 기득권 세력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586들이 물론 국민의힘도 586들이 많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586들은 20대 30대의 저항이나 반란에 진압할 힘이 없어요. 물론 저기 진압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반대잖아요. 대신에 그 이른바 저는 사실은 전 그래요. 제가 뭐 조국 사태로 잠깐 얘기를 듣자면은 저는 조국기 부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숫자나 열에 놀란 게 아니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는 그래. 한마디로 조국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중년 남녀의 로망이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 중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물론 뭐 심하게 욕하는 사람도 없지만 옹호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은 우리나라의 중장년 남녀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로망입니까? 노망입니까? 로망이죠, 로망. 네. 로망이 좀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검찰 개혁한다고 서초동에 몰려간 사람들 보니까 이른바 모든 대학교의 민주동문회 보니까 다들 머리가 허해.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도. 예. 그만큼 이제 다 늙었죠. 또 올려졌다 한국. 그리고 사회가. 한마디로 그리고 또 기득권화 된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지났습니다만은 나이 50이 넘으면은 변화가 싫어요. 무서워요. 혁신이 무섭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정말 한국 사회가 변화하지 않고 혁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나이 50 넘은 사람들이 너무 숫자도 많고 힘도 많고 돈도 많아요. 예, 저도 물론 어떤 20대 젊은이가 찾아와서 저보고 저기 공희준 씨 이제 그만 집에 가시죠 하면은 저는 그냥 집으로 순순히 갈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런 사람도 없더라고. 제가 별로 안 유명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래요. 결국 이준석은 하나의 저는 최초의 시도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기 이준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점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준석은 일종의 뭐 봄철에 날아드는 첫 번째 제비일 뿐인 겁니다. 설령 이준석의 나이가 꺾여도 그리고 아마 이거 세대 교체를 바라는 제2, 제3, 제4, 제5, 제6의 이준석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은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지만 이준석 분하고 예, 일단 그렇죠. 마그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대 교체를 원하는 이 마그마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그마는 폭발하는 거예요. 마그마는 기본적으로 폭발하고 분출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이를테면은 저는 예전부터 제가 이른바 뭐 각종 이른바 토크쇼, 이른바 그 진보의 네임드들이 주최하는 여기서 말하는 네임드들 다들 이제 나이 뭐 50대 그런 먹은 분이 많은데 저는 흔히 말하는 진보 네임드들이 주최하는 콘서트에 와가지고 얌전히 박수치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를 보면 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참 한심하다. 네, 그렇잖아요. 전화를 견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젊은 사람이 오직 한심하면은 나이 이제 50 먹은 꼰대가 하는 얘기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 뭐 사실은 어제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종로를 갔다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입구에 있는 가게들이 한 집 걸러가 아니고 네다섯 뭐 여섯 집이 쭉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K 방역하면서 자랑질만 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뭐 국민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그거는 동선 까라 그러면 다 까고. 사실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1세기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도 일어날 온순해졌어요. 판이지. 우리 가게 수천만 원을 투자했을 텐데. 저는 수천만 원에 수억을 투자했을 수도 있겠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른바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벌이잖아요. 저는 이거 뭐 어떤 생각이냐면은 옛날 박정희 때 마스게임 하던 생각이 나.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때 마스게임에 동원된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시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 진보와 저는 그래요. 질서에 반대말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진보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 거지. 무슨 뭐 기존의 질서 정연하게 준수하면서 무슨 뭐 세상의 진보하고 발전이 합니까? 저는 그건 한마디로 그건 정신병이고 저는 그래요. 그 다른 나라는 어쩔지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에 반대말은 뭐냐? 무질서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래요. 정부가 하라고 하면은 속으로 콧방귀도 끼면서 무조건 위반 거부하는 게 그게 진정한 진보지. 무슨 뭐 나라에서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고 기라면 기고 그러면 진보야.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분노했던 세대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렇게 좋은데 왜냐 자기들은 편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저기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물론 조국 전 장관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철밥통이야. 다들 보통 연봉 1억 가까이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은퇴하면은
뭐 연금으로 300, 500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매달 세상에 뭐 걱정이 없어. 부러운 게 없어. 그러니까 뭐야? 돈도 많겠다, 시간도 많겠다. 그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조국 사수 검찰 개혁. 그렇잖아.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되게 생활고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잊고 여행이나 갔다 와라. 그러면 야 이게 무슨 폐지 줍는 사람한테 늘 생활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는 저는 그래요. 이게 해법이 아니잖아요. 그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없애면 됩니다. 딱 저기 두 가지를 없애면 됩니다. 어떤 걸 없애냐? 공무원 정년 보장 없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도 연금 안 주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른바 그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보고 뭐 우파라고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꺼이 그런 욕 먹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에 빨대 꽂고 사는 인간들 부끄러운 줄 몰라. 공무원, 교사 이런 인간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또 극단화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 나이 50 넘은 사내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어디 가서 어공이라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어하는 사이에 옛날 이른바 그 386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딱 이제 하나만 담은 거예요. 공기업 감사. 공기업 감사가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인간들이 공기업 감사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공기업 감사 되려고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온갖 아비규환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정말 극단주의. 저는 그래요. 이른바 뭐 각종 빠돌이 뭐 한마디로 뭐 보수빠든 진보빠든 그 저기 빠돌이의 선봉에 든 인간들이 하고 싶어. 정말 그 인간들이 머릿속에 든 건 이겁니다. 공기업 감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개혁, 애국, 진보 보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한 물질적 욕심이에요. 우리 움직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여기서 좀 40분 가까이 되니까 예. 1부를 마치고 예. 바로 2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뭐 2부 됐어요?